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여러분의 프린트 10페이지 교과서는 59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1920년대까지 바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뭐가 있었었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6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5번까지 했었죠. 바로 6번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때 가서 이제 순종이 돌아가셔요. 순종이 누구냐면 바로 고종의 아들이었었죠. 이 순종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종이 돌아가셨을 때 전 국민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서 3.1운동을 일으켰었잖아요. 여기에 착안했었던 학생들이 특히 중심이 돼가지고서 제2의 3.1운동을 벌여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학생 중심의 만세운동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좌우합작으로 그 민족주의 계열 쪽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하는 그런 학생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대대적인 바로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일제도 바보는 아니었던 겁니다. 1919년 고종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일제는 된통당했었잖아요. 이번에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도 역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서 순종 황제의 바로 이제 장례 행렬을 실제적으로 보러 갔었었는데요. 바로 이때 이 일제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당시에 일제에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요. 자, 이래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60만세 운동은 사전에 이미 발각이 돼 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6월 10일 날 바로 우리 민족의 저항 운동을 일제가 완벽하게 단속을 하지 못했었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당시에 일제의 단속을 피했었던 일부 학생들이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여러 개의 인쇄지를 다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한다고 한 내용의 인쇄물을 막 뿌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제2의 3.1운동이 진짜 일어날 뻔도 했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제는 이때 당시에 바로 대대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서 시위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시위대들 앞에서 사람이 가가지고 막은 것이 아니고 아예 기마경찰대가 쫙 깔려가지고서 말 타고서 시위자들을 전부 다 몰아내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때 당시에 60만세 운동을 실행했었던 이 시위 주도했었던 사람들의 의도를 완전히 좌절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이다시피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하지만 좀 더 극적인 사건은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 광주는요, 전라도 광주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보다도 학교에 다니는 연한을 일부러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통 이제 문과 교육 같은 걸 별로 안 시켜요. 그리고 주로 이과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열심히 일제의 상급자의 명령을 듣는 하급자로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른바 일종의 민족 차별 교육을 실시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차별 대우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사건은 이제 학생들에게서부터 터지게 됩니다. 즉 어느 날 박준채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시절이었었는데 이 박준세 선생이 중학교였었을 때 당시에 학교를 기차를 타고 다녔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서 하굣길로 이제 집에 가고 있었었는데 어디선가 자꾸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여자애들이
비명소리를 깨악 하고 지르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박준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그 깨악 하고 소리가 들리는 역한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역한에 딱 도착을 했더니 이때 당시에 일본인 학생들 몇 명이 바로 조선 여학생들 있죠. 뭐 조선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머리를 댕기머리를 하고서 다녔었던 곳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 학생들이 바로 그 조선 학생들의 전통적인 그런 머리 모양인 댕기머리의 끄트머리를 잡고서 막 흔들어대면서 조센징 하고 막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박준채 선생이 굉장히 화가 나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사촌 누나였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박준채 선생은 당시에 그렇게 놀리고 있는 학생한테 다가가가지고 야, 너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그런 식으로 자꾸만 괴롭히냐, 그만둬라 라고 이때 당시에 조용히 말로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일본 학생은 아니었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게 벌어졌느냐, 바로 일본 학생은 바로 이 박준채 선생을 향해서 조생진 따위가 감히 대일본 제국의 신민인 뭐 좀 이런 소리를 자꾸만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 싶었던 이때 당시 박준채 선생은 너 따라 나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기차가 다음 역에 도착을 했을 때 드디어 박준채 선생이 기차 바깥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주목다짐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대편의 일본 학생들이 그 놀렸었던 일본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 놀렸었던 일본 학생의 무리가 한 무리 쫙 하고 내려가가지고서 박준채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박준채 선생도 친구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박준채 선생을 따라가지고서 다른 친구들이 와장창 내려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른바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때 당시에 막 경찰 뜨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양측 조선인들과 일본인들 간의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일본 경찰이 굉장히 바로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편파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일본 학생들의 경우에는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집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박준채 학생을 비롯한 바로 나머지 거기에 같이 가담했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동안 뭐 유치장에 가둬놔가지고서 겁을 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보내서는 그 학교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됐던 거예요. 일본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징계 절차 같은 것을 밟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었던 바로 광주 지역의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들, 이 중학생들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학교 당국에게 항의를 했었지만은 전혀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는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섰었던 바로 이 학교에 다녔었던 조선 학생들이 단체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거리로 뛰쳐나간 겁니다.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서 바로 일제의 차별적인 정책을 철회하고 그 다음에 조선인에 대해서 바로 차별적인 교육을 시행했던 것을 전부 다 철회하며 그러며 민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면서 열심히 시위를 하게 됐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위를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이 소식이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에게도 전부 다 이제 전파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회장들이 여기에 같이 몰려와가지고 야, 니네들 왜 그렇게 시위를 하는 건데? 라고 물어봤는데 이때 당시에 박준채 선생을 비롯한 시위하는 학생들이 이 사실을 이 나머지 학생들에게 알려주게 되자 이분들도 이때 당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서 다 같이 광주 시내에서 이 시위에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광주 시내는 말 그대로 학교에 와가지고서 대대적으로 일제의 차별적인 교육정책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내세우고 일제는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는 시위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대대적으로 시위 활동이 열심히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일본인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어요. 자기네들도 밀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일본인 학생들은 시위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 적었다 싶으면은 자기네들끼리 가가지고서 단체로 몰려가서 바로
시위를 하는 학생들이 적은 무리를 갑자기 공격을 해가지고서 시내 곳곳에서 패싸움이 막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일본은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프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요, 학생들이 학교에는 와요. 왜 오느냐? 바로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 할 장소가 바로 학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리를 썼었던 일제는 이때 당시에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휴교령을 발표합니다. 왜?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게 되면은 학교에 안 나오게 되니까 그냥 집에서 있다가 집에서 계속해서 있다 보면은 당연히 시위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몇몇 지역에서는 일부 학생이 달려가 가지고서 이 한국 학생과 같이 조선 학생과 같이 싸움을 벌이다가 좀 질 나쁜 일본 학생은 뭐 칼 같은 거 있죠, 면도칼 같은 거, 이런 걸로 한 학생을 얼굴을 쭉 하고 그어 가지고서 이쪽이 쫙 갈라진 학생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었느냐, 이 소식이 바로 서울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좌우 합작을 했었던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여기 보이는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신간회가 광주 지역까지도 그 지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간회가 주도를 해가지고서 이른바 광주 지역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했었고, 이 신간회 단체는 이 사실을 조사를 한 다음에 당시에 일본의 경찰서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학생들의 기상을 전국적으로 퍼뜨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부의 사람들을 서울로 몰려오게 해가지고서 제2의 3.1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바로 이 소식을 전달받았었던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서 일제의 차별적인 그런 통치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몇만 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서 대대적으로 항의를 했었으니까요. 때문에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바로 3.1 운동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이 직접적으로 일으켰었던 사건들 중에서 바로 3.1 운동 이후 민족 최대의 참여율을 보였었던 대대적인 시위 활동이었다는 타이틀을 같이 갖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체가 있죠. 바로 이 신간회라는 단체입니다. 신간회라는 단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자, 먼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운동은 여러분들 성공한 운동입니까? 실패한 운동입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3.1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왜? 3.1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나라의 독립인데 사실 독립을 못했잖아요. 일본의 정치의 변화를 일으키긴 했었는데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희망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독립을 못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좌절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됐었던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일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한다는 명분이 뭐였냐면, 아직까지 조선인들은 바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수준까지 조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독립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논리에 이때 당시에 스스로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본의 통치 정책에 기대 가지고서 적어도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서부터 독립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민족주의자들은 비록 독립은 못할지 몰라도 하다못해 자치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민족 자치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이 됩니다. 바로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우리나라의 자치를 추구했었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민족주의자들은 바로 민족자치론자, 일제와 타협을 해가지고서 하다못해 일제에게 잘 보여서 자치라도 얻어내려고 했었던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변절했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가인데 독립을 포기했어요. 자치를 희망한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독립운동가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분들은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의 교묘한 말솜씨에 노란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때문에 이분들을 다른 말로 우린 보통 뭐라고 부르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바로 친일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친일파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명분이 있을지 몰라도 바로 우리나라를 매국을 했었다 볼 수 있는 매국적인 의미에서의 친일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독립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때 당시에 등장하게 됐던 것이에요. 즉 기존에 있던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자치론자들과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쪽에 있었던 민족자치론자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경멸하면서 스스로 이 자치론은 말이 안 된다. 우린 절대 독립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일제와 직접적으로 총칼을 들고서 싸우면서 일본과 이제 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잖아요. 일본에게 완전히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경제적이든 국민들의 수준이든 간에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실력을 양성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족 계몽을 통해서 민족이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 일제에게서부터 바로 이 독립을 쟁취해 나가자고 하는 주장을 바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었죠. 하지만 당연히 일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둘로 갈라졌으니까 여러분이 일제라고 한다면 이분들 중에서 누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족 자치론을 주장했었던 옛날 민족주의자들을 지원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서 겉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너희들 말대로 조선이 나름대로 일정 정도의 수준에 오르는 교육 수준을 보이고 또 한 가지 경제 수준이 일정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너희들을 자치 정도까지는 시켜주도록 할게. 또 누구 또 모르지 않니? 독립까지 시켜줄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희망 고문을 시켰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때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192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1920년대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은 바로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나름대로 이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실 힘을 합쳐가지고서 일제에게 저항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일부 세력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소련이 모든 피해 압박 민족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소련 쪽에서의 민족 자결주의가 선포가 되게 되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의 방법으로서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추구했었던 독립운동의 방법은 계급혁명을 통한 독립이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론은 자본가 세력들이 계속해서 자기와 같이 봉건 세력과 투쟁을 같이 했었던 옛날 동료였었던 노동자와 농민 세력들을 배신하고 국가에서 얻어지는 모든 부들을 이 자본가들이 독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들은 얻어지는 것이 거의 없게 되었고 불행한 그런 처지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자본가들을 바로 노동자와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내쫓아 버리고 바로 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전체 국가를 노동자들을 위한 국가로서 바로 권력을 독점해서 국가를 그런 형태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노렸던 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로 일본인 노동자들은 거의 생각을 별로 하진 못해요. 노동자가 물론 있긴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바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가보다는 노동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본인들은 바로 그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회주의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한국인 출신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본가에 해당됐던 일본인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즉 계급혁명, 즉 노동자 농민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물리치고서 독립을 하겠다는 것을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다시피 일본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가 일본 국내에 전파된 것을 극도로 경계했었습니다. 때문에 치안유지법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일본 국민들이 사회주의 믿는 것도 절대로 단속을 했었었는데 바로 한국의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당연히 바로 일제는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그것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느냐, 당시에 바로 이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른바 제1차, 제2차, 제3차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공산당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공산당을 계속해서 만들긴 했는데 그때마다 일제에게 계속해서 발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발각이 되니까 이때 당시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회주의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에게 계속해서 걸려서 조선공산당 같은 것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을 때 이때 갑자기 이 사회주의가 생각을 했을 때 머리를 쓴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쪽에 있었던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같이 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알만한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와 같이 손을 잡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주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일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제는 당시에 10년 넘게 조선을 통치하면서 조선이 안정화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 기억하죠? 바로 1920년대 당시 때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단체 같은 것을 만드는 것, 바로 언론,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줬다고요. 근데 그 자신감이 너무 넘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심지어는 독립운동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마저도 공식적으로 일제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단체 설립을 허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민족주의자들이 국민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뭉쳐가지고서 새로운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장에서 바로 조선공산당처럼 그렇게 불법화돼 가지고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공식적인 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때마침 중국 쪽에서는요, 국공합작, 중국의 민족주의 세력에 해당됐었던 국민당과 사회주의 세력에 있었던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즉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었던 시절이었었죠. 바로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민족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것의 결과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게 여기 보이는 신간회입니다. 이 신간회는 여러분은 보다시피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간회 단체의 하부 조직을 담당했었습니다. 즉 신간회에서 이름 없지만은 실질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은 이 신간회의 가장 상부 구조에 해당되는 사람들, 바로 이제 간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명망이 있었던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인 바로 이 민족자치론자들이 떠나게 되면서 외로운 상태였을 때 사회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손잡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서 하나를 합쳐가지고서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바로 강령은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 정치와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게 됩니다. 즉, 정치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일제에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힘을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단결, 즉 민주주의라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는가. 당장 민족이 지금 일제의 노예 상태로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사상의 차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부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서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일제에게 기대 가지고서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이라든가 하다못해 자치라도 얻으려고 했었던 바로 이쪽에 있었던 바로 민족 자치론자들을 견제를 하겠다. 그들은 절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독립운동가라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회주의자에 해당됐었던 민족자치론자를 이제 배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의 실질적인 활동은 무엇이었냐면, 여기 보이다시피 순회 강연을 합니다. 전국을 투어해요. 전국 투어를 해요. 특히 여기에서 보여지는 바로 이 민족주의자 계통에 해당됐던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름이 높았었던 분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바로 지방까지 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1대1로 대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의지 같은 것을 표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 신간회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국적인 순회 강연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처 알아내지 못했었던 일제의 식민 통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민족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자 이 신간회는 이때 당시에 일본이 합법적으로 임명한,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이 합법적으로 임명한 독립운동단체로서 우리나라 전국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지방 바로 지회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대규모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이른바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던 신간회는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신간회 중앙지부에다가 보고를 해요. 보고를 딱 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어떻게 했었느냐, 바로 이 운동이 일제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신간회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서 제2의 3.1운동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우회라고 해서 신간회는 주로 남성들 중심으로 모였었던 독립운동 단체라고 한다면, 좌우 합작의 독립운동 단체라고 한다면, 여성들도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에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성 쪽에 해당됐었던 바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여성들의 근우회라고 하는 좌우합작 단체를 이때 당시에 자매단체로 같이 만들었다 볼 수 있겠었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일제가 탄압을 하죠. 아무리 신간회를 봐줬다고 하더라도 그 신간회가 일제가 통치하는 조선을 뺏으려고 하는데 일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바로 이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퍼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제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가지고서 갑작스럽게 당시에 이 신간회는 지도부가 일제에게 그만 체포를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간회의 지도부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으로 퍼뜨리려고 했었는데 그 지도부가 그대로 잡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간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새로운 신간회 집행부가 이때 당시에 뽑히게 되는데, 당시에 바로 이 신간회에 새롭게 뽑힌 집행부가 민족자치론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과 같이 또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바로 일제와 손을 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근데 일제와 손을 잡았던 바로
민족 자치론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렇게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주의가 굳이 민족주의자들과 같이 손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들이 내분이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신간회가 민족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표본이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중국 쪽에서 국공합작이 바로 중국의 장제스에 의해서 바로 깨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공산당을 막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게 됐었느냐, 바로 이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신간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로 합쳐 가지고서 활동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냥 신간회 깨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눈의 가시처럼 여겼었던 그런 단체가 바로 신간회였었거든요. 그리고 일제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간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눈의 가시라고 하더라도 일제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깨게 된다고 한다면 이다음부터 일제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단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이 독립운동 세력 전체가 힘이 약화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내세우면서 바로 이 신간회를 깨자고 하는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를 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때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요. 해산을 하겠다고. 이때 당시에 이 사회주의자의 논리는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신간회의 해산을 의미하는 우리는 신간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해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해소라고 하는 것은 해체가 되게 됨으로써 발전적으로 그 운동의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었던 그 신간회는 더 이상 바로 우리 각각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이제는 결림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찢어지자라고 하는 것을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말은 해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해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이 신간의 해산 문제를 두고서 전국적인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거기에서 열띤 토론을 해가지고 신간을 해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기로 서울로 전부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한자리에 모여서 적극적으로 해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제는 바로 이 신간회를 계속해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마침 또 이놈의 신간회가 눈에 가시거렸는데 해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논의가 만약에 신간회가 해산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식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고 한다면 일제는 바로 알턴 이처럼 생각했던 신간회를 해산할 기회를 영영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제는 이때 당시에 바로 서울에 몰려서 이제 토의를 하러 왔었던 각 지역의 신간회의 각 지부의 대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울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있는 것은 뭐 이해를 해주겠는데 다만 너희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것은 금지하겠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신간회를 구성했던 사람들 중에서 명망가들은 바로 간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신간회에서 실질적인 일을 전부 다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민족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보다는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바로 대표자를 통해 가지고서 서울로 모여서 토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전혀 토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신간회를 해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투표를 하게 한 거예요. 당연히 신간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사회주의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사회주의자의 주장은 해산하자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해산표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간회는 바로 투표 결과
해산이 결정되게 되었고 그 결과 1931년에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193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일제는 본격적인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요.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것은 사실이긴 한데 끝끝내 끝까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바로 일제에 다 걸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극도로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와 반면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실 나름대로는 명망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었던 그런 단체가 바로 신간회였습니다. 근데 신간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선의 독립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 친일파로 전락을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만 끝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60만세 운동 별표 하나. 전기에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순종, 조선의 마지막 황제죠. 순종의 국장이래 학생들 중심으로 만세 시위 전개 밑줄 쫙. 자, 그 다음에 전기에서 맨 마지막에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 밑줄. 광주 학생 항일운동 기억해 줘야겠죠. 별표 2개. 바로 자 배경에서는요 민족 차별 교육 및 차별 대우로 인한 반일 감정 격앙 밑줄. 과정에서는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디라고 했었죠?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의 충돌이 심했고 그리고 밑줄 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화살표 옆에 보면은 일본 경찰들의 밑줄 치겠습니다. 편파적 대처 밑줄.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동그라미 1번 광주 지역 학생들의 시위 가담 속출. 자, 동그라미 2번 민족차별 중지. 그 다음에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 등을 주장. 밑줄 거기까지 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제는 휴교령 박스 그리고 신간회 적겠습니다. 신간회 광주 지부의 조사단 파견 밑줄자. 그리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죠. 선생님이 좀 전에 있었죠?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바로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이 최대로 많이 참여했었던 대대적인 시위 사건이었다는 것을요. 자, 그래서 의에선 오른쪽에 적겠습니다.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반. 바로 신간회가 있습니다. 이 신간의 경우에는요. 빈칸에 적겠습니다. 민족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성 과정에서는 바로 이 표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별표 2개. 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희망했던 세력은 2개로 갈라진다고 했었죠. 하나는 민족주의 진영과 또 하나는 사회주의 진영. 하지만 민족주의 진영은 바로 일제에게 타협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일제와 타협을 하지 않는 세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타협한 세력을 일컬어서 우리는 민족자치론자라고 하고 빈칸에 적겠습니다. 일제와의 빈칸에 적겠습니다. 타협을 통한 민족자치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자치론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입니다. 실력 양성, 그 다음에 민족 계몽을 통한 민족 독립을 추구했었던 분들입니다. 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요, 20년대 초 빈칸에 적겠습니다. 사회주의가 보급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혁명, 빈칸에 적겠습니다. 계급혁명을 통한 민족 독립을 추구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끝에 보면은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었던 그 단체의 이름이 바로 이 신관이었던 것이죠. 바로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같이 뭉쳐가지고서 만든 단체였던 것입니다. 이 단체의 강령은 동그라미 1번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했고 동그라미 2번 민족의 단결을,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활동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동그라미 2번 일제 식민 통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전국적인 지회를 설치했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단체로서 여성들의 좌우합작 단체가 볼 수 있었던 동그라미 5번 바로 근우회,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때 당시에 설립을 하게 되죠. 하지만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해소는 말장난입니다. 한마디로 해산이죠. 바로 동그라미 1번 일제의 탄압,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내분으로 1930년대 초, 자,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1931년입니다. 바로 1931년에 해산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주제 탐구에 나와 있는 그 예시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